네, 안녕하세요. 586 친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위한 뉴스와 채널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.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법인카드 문제, 또 그 김혜경 씨 대신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약을 타서 복용을 했다, 뭐 이런 의혹, 좀 부정하고 있는 의혹입니다만은 그 부정이 좀 그 해명이 시원치 않습니다.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우리를 많이 건드리는, 감정적으로 그 국민들로 하여금 아주 넌더리를 내게 만드는 일들입니다. 그 스타일이 조폭 스타일이죠. 조폭 스타일의 의혹들이죠. 이 의혹들이 문제도 조폭 스타일의 그거고. 그래서 되게 이거가 그 저는 생각에 이재명한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. 오늘 그 같은 이야기,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이 중국이 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밀었을까? 저는 중국의 배후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랜만에 세뇌탈출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. 제가 요즘 이제 기본이 노딱입니다. 기본이 노딱이고 빨리 되면은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노딱이 광고가 붙는 초딱으로 바뀌고, 늦으면 한 일주일 지나서 초딱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제 이 거학에 비하면 이게 세발의 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엽 말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.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이상재 그 어르신, 조선 말에 그 대단한 인물이었죠. 운하미승만의 그 후견인이기도 했고, 이상재의 며느리가, 이상재 어르신은 워낙 잘 사는 집안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최첨단 기계였죠. 그 재봉틀을 집에서 산 모양이에요. 재봉틀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집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. 60년대만 해도 재봉틀이 없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. 이상재의 며느리가 당시에 최첨단 기계였던 재봉틀을 잃고 혼비백산합니다. 아마 1910년대쯤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이상재 어르신이 며느리를 야단을 치는데 뭐라고 하시냐. 아가, 나라를 잃고도 견뎠는데 재봉틀을 잃고서 혼비백산하고 죽을 것 같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. 저는 사실 며느리의 한 표를 던집니다. 나라는 추상적인 거고요. 재봉틀은 매일 다루는 겁니다. 나라는 추상적인 거고 훨씬 더 중요하고 크지만 추상적인 거예요. 재봉틀은 매일 눈앞에 보는 거고, 가사 노동의 핵심이고, 그 바느질이라는 게. 며느리 입장에서는 재봉틀을 잃으면 혼비백산하죠. 이상재 어르신이 그걸 아마 좀 달래려고 그런 말을 하셨겠죠. 설마 그걸 도덕적으로 며느리를 야단을 치려고 한 말이 아니라, 우리가 사람의 인지 구조가 그렇습니다. 이 세발의 피, 지엽 말단적인 것, 사소한 것, 여기서 뚜껑이 열립니다. 큰 것에서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조국 딸의 부정 입학이 이 국민들의 뚜껑을 열게 만들었죠.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중간에 끌려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대중 집회가 커지질 못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유지가 된 거죠. 어찌 보면 문재인이 한 대한민국 파괴 작업에 비하면 그 조국 딸의 부정 입학은 정말 세발의 피고 지엽 말단이고 사소한 것이죠. 그러나 거기에 뚜껑이 열린다고요. 왜 그러냐? 이 도덕성을 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세련되고 진보적이다, 진취적이다, 이런 이미지로 치장을 해온 서울대 교수 출신의 법무장관 지명자의 저런 문제, 그러면 이게 위선이거든요. 거기서 뚜껑이 퍽 열리는 거예요.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그 법인카드, 또 심부름, 뭐 의전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따 좀 이상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보통 사람 아닙니다. 저 사람 보니까. 그런 사진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. 이거는 이제
한편으로 돈 문제에 있어서는 국고손실 횡령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른바 갑질이라는데 이거 갑질 정도가 아니라 직권남용이죠. 그 시장 혹은 지사라는 직권을 이용을 해서 공무원에게 집안 심부름을 시킨 거니까 이건 직권남용이죠. 그런데 직권남용 뭐 우리 이제 과격하게 해석하면 배임도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.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지저분한 일이거든요. 이게 사람들 뚜껑 열리게 만든다고 이런 게. 뭐 그리고 이제 의약품 대리 처방, 대리 수령이죠. 그러니까 몸은 김혜경 씨가 갔다고 의혹이 되는데 그것을 이름은 전혀 다른 부하 여직원의 이름으로 환자명을 올리고 그 이름으로 약을 받아서 먹기는 김혜경 씨가 먹은. 이게 의혹인데요.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이건 줄줄이 걸리는 거예요. 의료법 위반입니다. 그 의사까지 걸리죠.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야, 뭐 이런 짓까지 하고 사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. 해명이 나왔지만 그 해명이 굉장히 미심쩍다라는 그런 보도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법인카드 횡령의 진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건 뭐 시청자님들도 거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지저분한 사건이에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.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뭐 저도 보여드릴게요. 제가 여기 이제 개인 카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쓰는 사단법인 카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백모 프로덕션 카드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어느 회사에 뭐 고문이라고 해서 조금씩 일을 봐주니까 저한테 그 회사가 뭘 하나 해줬어요. 근데 이 카드는 거의 안 써요, 제가. 그 회사 뭐 아직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제가 카드 긁을 일이 없죠. 그 뭐 또 그 회사를 위해서 특별히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제가 누굴 만나거나 누구랑 밥이라도 근사하게 먹고 다닌다든지 뭐 술이라도 근사하게 먹는다면 쓰겠는데 그런 활동이 없으니까 안 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제 무슨 저 개인적인 뭐 주스를 한 잔 사러 갔다 혹은 개인적인 뭐 담배를 저 찌는 담배 피는데 담배를 이제 한 보로 사러 갔다 그러면 개인 카드로 써야죠.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이 없이 뭐 누구랑 전화하면서 바빠갖고 이게 법인 카드를 낼 때가 있어요. 이런 일이 있어요. 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.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인지를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일 봐주는 친구한테 다시 가서 이제 매출 취소하기에는 뭐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그럼 이제 야 그거 이런 거 청구 들어오는데 이거 내가 돈 집어넣게 그 회사에 제가 돈을 제가 예를 들면 전 회사가 아니라 이제 단체 사단법인에 돈을 집어넣는다고요. 회입이라 그러죠 보통 이걸. 만약에 제가 인지를 못하면 이게 제대로 된 회사 같으면은 그 이제 경리부 직원이 이걸 쭉 내역을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해갖고 저한테 말을 해서 이거 저기 박상무님 전에 그 아마 슈퍼에서 무슨 저기 집안에 가져가려 그런지 뭘 좀 사신 것 같은데 그게 회사에서 무슨 회식 있는 날도 아니었고 박상무님이 그거 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박상무님 그거 개인 혹시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? 그럼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다가 맞아 내가 그날 우리 저기 아내가 사오라 그래서 샀는데 내 법인 카드를 썼나 내 개인 카드를 쓸 걸 그랬네 잘못했네 그래서 통보를 받고 제가 돈을 집어넣어요.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.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고위직이나 오너가 상습적으로 개인 카드를 써야 될 때를 법인 카드를 쓴다. 지금 이게 이 케이스인데 그러면 회계 담당 직원이 그거 귀신같이 찾아냅니다. 패턴이 다르거든. 법인에서 보통 찍으면요. 주차비, 그 다음에 커피숍, 그 다음에 밥집, 뭐 술 좀 대접했으면 술집, 뭐 이런 걸로 나타나요. 법인에서 찍으면 문방구거나. 근데 뭐 회사에 그래도 고위직이나 오너 같으면 회사 문구 사러 갈 일도 없으니까 다 그런 패턴이고 그 장소들도
그래요. 그 사람 집 주변도 아니고 보통 회사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 장소 부근에 무슨 그런 거고 이제 회사가 차량 유지비를 인정을 해주면 거기 이제 그 휘발유는 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. 보통 한 대여섯 가지 종류의 지출이고요. 그 지출이 발생하는 장소들도 동선이 업무랑 연결되는 동선인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. 따라서 이게 이제 고위직 오너가 상습적으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 용처로 쓰면 그게 오너라 그래도 직원이 찾아와요. 그거 잘못하시고 계신 겁니다. 그 신경 좀 쓰셔서 개인 카드 쓰세요. 오너라 그래도 직원이 찾아온다.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세무조사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가면 참 한마디로 쪽팔리단 말이에요. 직원 입장에서도 임직원 입장에서도 오너 입장에서 쪽팔리니까.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한 소리 들으면 오너가 창피하니까 고친다고요. 그리고 이제 야 그러면 이제 그 무슨 회사 꼴 갖춘 그런 회계 직원이 없는 조그만 자영업 규모의 작은 그런 그 조직은 어떻게 돼? 그러면 그런 데들은 보통 월 한 10만 원, 12만 원, 13만 원 주고 장부 정리를 해주는 그 이른바 기장이라 그러죠. 장부 정리해주는 세무사무소 그걸 쓰잖아요. 서비스를. 그 여직원이 말을 해줘요. 아, 지금 그 대표님 말이에요. 법인카드 쓴 게 말이죠. 좀 설명이 안 돼요. 그거 자꾸 왜 슈퍼마켓이 자주 등장하고 그 무슨 동네에 있는 파리바게뜨가 왜 자주 등장하고 그래요? 그거 설명이 안 되는데 혹시 개인 카드 쓰신 거 아니에요? 그거 쌓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. 그거 참 아주 망신사스러워요.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. 자, 그러면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. 요새는 그런 게 좀 덜하죠. 요새는 이제 조폭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으니까 아주 간교해졌으니까. 옛날에 이제 그 힘 좀 쓰는 조폭이다 그러면 딱 시내 나가면 돈이 안 들어요. 조폭들은. 주차 무료. 동생, 잘 지냈는가? 나 좀 차 좀 세우고 갈 테니까 내 차 좀 잘 봐줘. 여기 주차 무료. 사우나 무료. 이사장 잘 지내셔? 나 좀 몸 좀 씻고 갈게. 사우나 무료. 음식점 무료. 그 다음에 술 마시는 룸살롱도 무료. 조폭은요, 자기 돈이 안 들어요.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.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. 그래도 조폭, 자기 돈을 쓸 때 안 써요, 그냥. 쓸 필요가 없어.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. 시장 사모하고 조폭이 뭐가 다르냐고. 저렇게 법인카드를 긁고 다니면. 저게 조폭 행태랑 똑같은 거예요. 먹는 소고기도 법인카드. 조폭이, 저녁장 가서, 김 사장 요새 고기 잘 나간다며? 거기 맛있는 거 있는데, 거기 안심 가지고 마블링 잘 들었네. 나 그거 한 2근만 잘라줘. 고마워.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. 그래서, 이거 이제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이 사건이 진짜 끔찍한 건 뭐냐면, 공무원들 이거 냄새 잘 맡습니다. 밑에서 계속해서 그 회계 파트나 감사 파트에서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라는 얘기가 올라갔었을 거예요. 올라갔을 때 조폭 스타일로 뭉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지. 야, 내가 그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말이야. 지역사회 발전을 생각하고 국가를 고민하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고민하는데 너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냐? 내가 지금 그거 카드 구분해서 쓰는 거 거기에 머리 써야 돼?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. 네 선에서 알아서 덮어 임마. 이런 식으로 뭉갰을 거라고. 혹은 아주 간교하게 겉으로는 그거 지적해줘서 고마워요. 고칠게요 해놓고 뒤로 뒤통수 까갖고 좌천시켜버리고. 그거 한 2번 쌓이면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구나. 가짜로 뭔가를 근거를 대서.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사갖고 뭐 총무부 직원들이 뭐 어디 야외에 나가서 고 먹었다 이런 가짜 근거들을 대서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죠.
이런 조폭 스타일의 일이 벌어져 온 거 아니냐.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 아주 저 여성중앙에서인데 아무리 기자나 그 사진 기자가 요구를 했다 그래도요. 저게 김혜경 씨가 폼 잡은 것 같아요. 저런 폼이 안 나옵니다. 저 기질이 있질 않으면 완전히 조폭 사모님 같은 기질 아니야. 딱 그 카리스마, 포스가 무서워요. 이거 이제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면요. 저 문제도 이제 그 의혹도 같은 거예요. 의혹이죠, 이거는.